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는 이권희 차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장 SOS는요,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하나는 이게 모래성이었나? 자꾸 흔들리는 섹터고요. 철옹성인가? 여전히 강한 섹터에 있는 두 가지 종목 골라봤거든요.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또 반도체 분위기가 좋았고 2차 전지주들의 바톤을 반도체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저희가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빠지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거든요. 왜 하락하는 거죠, 차장님? 일단 뭐 어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이제 다른 업체들 TSMC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5% 넘게 빠졌죠. TSMC 전망도 생각보다 이제 좀 줄어들면서 실적 전망도 좀 빠지게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주로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채굴 관련된 쪽에 많이 들어간 그래픽 카드가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그 여파를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상승 8만 원대를 뚫고 나가다가 오늘 다시 또 8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인데 사실은 저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악재가 나와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반도체가 중요하구나. 이 패권 싸움에서 져선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텔이 승부수를 이번에 던지면서 이번 파운드리 쪽에서 인수 이야기를 나오자 삼성전자의 파일을 뺏어가는 거 아닐까? 샌드위치로 낄 우려가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차장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 자체는 원래 그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결국에 뭐 약간의 더 키울 수는 있지만 또 뭐 급격하게 사실은 뭐 더 커진다든지 그건 아니고,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죠. 없던 네. 게 생기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 자체는 지금 경쟁 구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누가 더 가져오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닥 큰 문제는 아닐 걸로 보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내실을 좀 빨리 다지고 뭐 투자를 좀 활성하게 활발하게 하고 뭐 M&A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파운드리 업체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파운드리 사업 분야를. 네. 그래서 오히려 성장성이 좀 부족한 게 문제지, 뭐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 파운드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주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한 번 더 레벨업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네, 오늘 장은 일단 외국인 기관 어제와 달리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8만 원을 또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모래성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하기는 아쉽고 매수하자니 또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주가 안정기 올 수 있을까? 연말을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일회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 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좀 디램이라든지 뭐 랜드 전망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이런 지표들은 전망들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아직은 좀 부정적인 게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좀 더 공격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경쟁사들한테 물량을 못 받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한테 못 받죠, 물량을.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파운드리를 좀 분사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를 좀 분사해서 뭐 따로 회사를 뭐 설립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대장이 부진하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어제와 달리 5% 넘게 빠지고 DB하이텍도 4% 넘게 하락을, 네페스도 3.42% 지금 음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같이 빠지는 날 조금 더 물량을 늘려볼까요? 아니면 이 종목들 좀 더 두고 봐야 될까요? 좀 뭐 많이 올랐었죠. 소부장들이 많이 미리 올랐고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뭐 워낙 좋았죠. 그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나왔는데 근데 결국엔 그 원인을 보면 물론 DBHTech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따로 8인치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장비나 소재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한 계획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지을지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 계획들이 좀 발표가 돼야지 좀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진단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마시스를 좀 꼽아볼 텐데 오늘 SD바이오센서가 따상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재적소의 시기에 나타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왜 생각보다 힘이 이렇게 없을까요? 근데 SD바이오센서 지금 보시면 네. 뭐 사실은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입니다. 지금도. 예, 그럼 따상은 갈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고요. 워낙 몸집이 커서요. 시젠이 한 4조대라고 보시면 네. SD바이오센서가 뭐 시젠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공모가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여전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전체 진단키트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죠. 사실은 시젠과 SD바이오센서가 사실은 양분화하고 있는 거의 두 업체가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키트를 개발한다든지 특별하게 뭐 다른 이슈들이 있어야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진단 키트는 여전히 공급량이 좀 많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은 뭐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되게 많이 쓸 것 같지만 지금 마스크랑 비슷하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진단 키트를. 네. 그래서 진단 키트 업체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여러 공급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도 그닥 이제 비싸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격 경쟁까지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뭐 향후 전망이 조금은 뭐 이렇게 성장성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단키트주들 특히 진단키트가 공급량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마시스를 포함해서 최근에 진단키트 다시 담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하필 다시 담았을 때가 최근에 고점이기 때문에 벌써 매수하자마자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휴마시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러면 당분간 제가 볼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바이러스 확산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상단을 뚫기에는 참 어려운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275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0원은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갖고 계실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특별히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수는 권장하지 않겠다. 반등 시 매도하자면서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이런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발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 오르거든요.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하나의 전략일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철옹성과 같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의 질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시총 2위 자리를 계속 고수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또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증권가 분석이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밸류가 좀 타이트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밸류가 타이트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네. 뭐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많이 올랐다. 예, 그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안 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높은 목표가를 낸 애널리스트가 95,000원 정도를 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이 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죠 코스닥에서. 네. 향후에 이제 이게 뭐 오딘이 흥행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뭐 지금은 반짝하고 계속 잘 하고 있는데 매일 이제 뭐 그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순위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 주가는 또 생각보다 급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NC가 지금 리니지가 밀렸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리니지 계셨던 분들이 그쪽을 잠깐 갔다가 별거 아니면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리니지 충성 고객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워낙 강한 상대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뭐 한 1, 2주 정도 봐서는 알 수 없는 싸움이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뿐 아니라 게임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어요. 물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또 뭐 넷마블 컴투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메타버스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신작 기대 때문에 올랐거든요. 게임즈 하반기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또 최근에 잊어버리셨겠지만 중국 파노에 그것도 있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개방 확대가 추가로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이슈는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상장도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가 뭐 물론 최근에 올라오고 이제 있는데 이쪽도 보면 블러드 앤 소울 이제 불소 2가 이제 다시 또 조만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럼 또 하나의 경쟁작이 나왔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또 어디는 또 어떤 충격을 받을지 뭐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각 게임주 전체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좋은 섹터들은 보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애널들의 목표가가 따라가는. 아,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예전에 2차 전지도 그랬고 네. 뭐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도 그랬던 것처럼 좋은 회사들은 보면 항상 시장이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뭐 생각해 보시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철옹성의 카카오 게임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 문제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큰 손들이 매수하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신규 매수 자제.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디까지 한번 들고 가볼까요? 일단 뭐 저는 좀 오버페이스를 한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뭐 하시고 싶으시면 8만 원 박스권 하단 정도 8만 원 이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일단 지금은 좀 분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만 원 이하에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철옹성, 이번엔 덴티움 만나볼게요. 재난지원금 수혜로 최근에 뭐 미용기기, 그다음에 치과치료 의료기기 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진짜 실수혜가 있어요. 저희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채팅방에 재난지원금 얼마 안 되는데 25만 원으로 어떻게 임플란트 심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안 한 60, 하셨구나. 네. 60대 이상은 되셔야 네. 뭐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니까 저희 어머님도 하셨는데 네. 보면 사실은 그 정도 지원 목돈 어떻게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큰 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네. 뭐 그런데 오히려 좀 지금 의료보험 혜택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쓰면 쓸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보다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 올라오고 있는 건 중국 시장에서의 그 매출 증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뭐 조금의 영향을 좀 준다. 뭐 플러스 알파적인 영향이고 큰 흐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이나 전반적으로 다 좋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를 최근에 마감에 산다 그 재난지원금 수혜로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장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주 안에서 덴티움은 저평가 분석이 따르고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주가가 조금씩 오른 상태에서도 저평가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 덴티움이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성큼성큼 올라갔죠. 예, 그럼 더 저평가됐겠죠, 당연히. 네. 예. 또 그렇게 비교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주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PER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24배 정도.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평균적으로 업종이 한 24배인데 덴티움이 17배니까 굉장히 좀 아직은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 기준으로도 여전히 쌉니다. 한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더 상승했죠. 그럼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덴티움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예, 목표가는 한 8만 5천 원.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 좀 더 가벼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목표 주가 8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효성그룹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어서 저희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실적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시장이 살짝 출렁이니까 많이 올랐다. 실적 기대 다 주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매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가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털고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실적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효성 TNC나 뭐 효성 TNC 목표가가 뭐 한 100만 원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정도는 지금 거의 96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빠지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올랐고 조정이 좀 나오고, 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옆으로 붙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긴다라고 생각하고 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확인하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주 실적 좋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투자자분들. 이미 뭐 반영이 많이 됐겠죠. 네, 주가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실 도와드렸고요.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